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알짜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매각이 되나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독점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3천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즉 카카오 택시 부르면 다 카카오 부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보통 플랫폼은 그렇죠. 이제 일단은 겁나게 사람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서 겁나게 돈을 벌면 되는데, 자, 이제 겁나게 사람을 모아왔는데요.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저놈은 독점 사업자고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 자체가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플랫폼 회사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힘들고 이제 영세업자들 힘든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동방성장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하는 이 사업들 자체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공고지, 이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어떻게 자금을 유치했냐면, IPO, 기업 상장을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뭐 알짜 자회사 계속 상장시킨다, 문어발 확장이다, 이런 이야기 욕을 많이 들었죠. 최근에 이제 또 카카오페이 또 먹튀 사건도 있었고, 예, 경영진들의 또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또 IPO를 해서 돈을 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카카오가 너무 이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많이 죽인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자중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스탠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범수 의장도 의장직 사퇴하고, 그죠? 지금 해외 사업 쪽에 집중하겠다. 그동안 카카오는 너무 국내 영역에만 사업을 확장하고 오히려 해외 사업 쪽은 좀 등하시했다. 해외 쪽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또 항상 비교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사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문어발식 확장은 좀 지향했죠. 사실 인터넷 뭐 은행도, 그죠? 네이버는 안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펼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규제들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규제들도 있는데요. 사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카카오가 대박이 났던 거는 카카오뱅크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 생각해 보시면 지난 정권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이었죠. 네,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규제 완화에 수혜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고, 지난 정권에서 좀 수혜를 봤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좀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또 네이버는 과거 이제 보수 정권에서 좀 많은 확장을 하다가 진보 정권에서는 굉장히 움츠러드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게 뭐 혹자들은 그냥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좀 영향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또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지금은 유동성이 빠지는 시장이죠. 네, 유동성이 막 넘칠 때는 고성장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성장주가 지약입니다. 네, 그 멀티플, PER이라 그러죠. 주가라는 거는 PER 곱하기 EPS죠. 네. PER이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는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멀티플을 많이 받는 거고, 주가 실적이라는 거는 뭐 계속 성장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하는 게 이제 뭐 성장주라고 보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자산주들이, 가치주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못 믿고 네가 가진 자산의 가치, 그리고 실적만 믿겠어. 그리고 PR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디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의 대표 주식이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였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경영진들의 먹튀, 그죠? 그리고 어떤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사회적인 반작용,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고퍼주거든요. 네, 성장주고 카카오하고 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회사의 어떤 주가 동조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거기에 약간의 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 동조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고성장주들은
지금은 어떤 고성장주들도 대부분은 또 다 비슷하게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좀 그 끝이 보이는, 출구가 보일 때 이제 다시 좀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게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겠죠. 우리나라 금리를 봐서는 안 되고 결국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미국의 금리를 보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가 언제 잡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인플레이션이 한 3%대만 내려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왜냐하면 금리를 또 인상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결국 경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망가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죠. 네,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플레이션이 또 너무 커지면 또 서민들의 생활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고요.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다시 성장주를 쳐다보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아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